안녕하세요.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? 자, 가족과 함께 막 있다 보니까요, 자녀 돌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정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자, 업무 장소가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했던 업무나 성과, 목표는 동일합니다. 자, 재택근무 시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. 그런 응답이 제일 많았거든요. 자,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거나 업무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이죠. 자,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요,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마다 적합한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. 이 사람이 카톡이 편한지 전화가 편한지, 그냥 예전 방식처럼 이메일 쓰면 그냥 바로 확인했는데 집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업무 진행에 대한 보고나 공유는 그 전보다는 훨씬 잘 해야 됩니다. 업무 요청사항이 있다면요, 구체적인 내용, 마감 시간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죠. 두 번째는 스트레스,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. 자, 재택근무를 하는 목적, 건강 때문 아닌가요? 특히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집중이 너무 안 된다.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고, 평소에 사무실에서는 어려웠던 좋아하는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일하기, 좋아하는 차 같은 거, 커피보다는 차 한번 마셔보기, 또 견과류 같은 거 몸에 좋은 걸 한번 간식으로 드셔보시는 것이죠.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을 텐데 1시간에 5분, 10분 정도 휴식을 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하루에 한 15분, 20분 정도 낮잠을 한번 자보시는 겁니다. 식사는요, 꼭 거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건강한 식단으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. 배달 음식 조금 줄이시는 게 좋죠.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자,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홈 트레이닝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. 세 번째는 근무 시간의 규칙을 만드시고 집중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 요구사항들 같은 거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업무 방해가 많아서 집중이 안 되니까요,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근무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회사처럼 집에서 일할 때도요, 일 시작 시간, 또 점심 시간, 끝 시간, 이걸 규칙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.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의 시간도요, 즉흥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. 아이들이 막 방해된다, 그럴 경우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, 유치원처럼 시간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. 이건 낮잠 자는 시간이야, 이때는 뭐 만화 보는 시간이야, 이때는 같이 이렇게 뭐 수업하는 시간이야, 이런 것처럼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 시간표가 필요할 수 있겠죠.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요,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. 평소보다는 1시간 정도만 더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평상시처럼 시간을 움직입니다. 이른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빼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화나 메시지입니다. 근무 시간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한테 통화나 문자가 오면요, 그거 확인 꼭 안 해도 돼요. 평소에 집중력이 너무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탑워치를 이용하거나 타이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딴짓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훈련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스마트폰에 타이머 어플 많이 있죠?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, 노트에 해야 할 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가짐을 잡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가계부죠. 하루 동안에 시간 사용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요, 과연 업무를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을 썼고 또 업무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업무 보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. 또는 오늘 일하면서 가장 잘한 거 한 3개 정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자기를 한번 격리해 보는 것이죠.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네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. 자,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사한 서재방이 있다 이러면 좋겠는데, 지금 여건이 아이들 같이 있는 데서 거실이나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너무너무 산만해서 집중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, 이런 환경이지만 집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간단하게 도구를 이용해 보는 건데요.
노트북에 북마크 같은 게 보이면 괜히 쓸데없는 사이트 보게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그걸 한번 가려보는 겁니다. 또 검색을 할 때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기보다는 구글처럼 광고 아무것도 없고 기사 같은 거 없는 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죠. 소음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취침할 때 쓰는 이 기마개 있잖아요. 기마개를 한번 끼고 일을 해보는 겁니다. 또 너무 편한 복장 일을 하게 되면 괜히 막 조금 흐트러질 수 있어요. 조금이라도 격식 있는 복장을 입어보는 거죠.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바흐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고 곡을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. 자, 침대가 보이거나 또 TV 같은 게 보이면요, 괜히 눕고 싶고 TV 켜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일을 하고, TV 리모컨 같은 거, 또 스마트폰 같은 거 괜히 보면요, 또 이렇게 보고 싶고 켜고 싶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거고, 가리고 이렇게 일하면요,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는 겁니다. 자, SNS를 제가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갑자기 집 정리를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동안 정리 못했던 거 집뿐만이 아니라 그래, 컴퓨터 파일 한번 정리해 볼까? 이메일 한번 정리, 이런 걸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? 회사에서는 진짜 못했던 것들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. 색다른 업무 방식을 한번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. 마스크팩 붙이면서 한번 일을 해보는 거,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잖아요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집에서 일을 해도 퇴근 시간이 있겠죠? 마치면 가족과 보드게임 하기, 또 스마트폰으로 한번 영상 편집하는 거 한번 배워볼까? 이런 새로운 배움도 좋습니다. 더 생산적인 재택근무를 위해서 5가지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